그날 그는 제게 그러더군요. 겁내지 말아요. 천천히 할 테니까. 근데 이상하게 더 겁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그저 오래된 몸을 조금만 배려해 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아팠어요. 괜찮아요? 너무 아프면 말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떨리게 하더라고요. 폐경 지나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민해졌다는 걸요. 잠깐 멈춰달라고 조금만 쉬자고 돌려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잘 못 들은 건지 계속 힘을 주더라고요. 저는 손이 저릿저릿하고 허리까지 욱신거려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만 더요. 금방 끝나요. 라고 말하며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프다고 말하면 제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괜히 참게 되고 결국 다 끝나고 제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몸이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걱정만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 손끝에 스쳤던 온기,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어쩌면 오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하루가 저를 조금 흔들어 버린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모르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오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하루가 제 마음을 조금 흔들어 버린 건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선자 올해 64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여기저기 예민해지면서 가끔은 바람만 스쳐도 아플 때가 있어요. 폐경을 지나고 나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인정하게 됐죠. 그날 이야기.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일은 바로 이 주말 농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말 농장은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찾은 곳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혼자 하기엔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삽도 무겁고 땅은 단단하고 손목은 금세 욱신거리고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68. 저보다 4살 위의 남자였죠. 영수 씨는 한눈에 봐도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삽을 드는 모습, 고랑을 정리하는 자세, 잡초를 뽑는 손끝까지 모두 익숙해 보였죠. 저는 그저 멀찍이서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괜히 말을 걸기엔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삽으로 땅을 파다가 손목을 삐끗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프다기보다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로 그때 뒤에서 들린 목소리. 괜찮아요? 무리하시면 다쳐요. 고개를 돌리니 영수 씨가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말투가 참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죠.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저릿저릿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까지 당겨져서 곧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본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저를 부축하던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낯설고 이상하게 따뜻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저 몸이 아파 떨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조금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와 영수 씨 사이에 작은 오해와 큰 흔들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손목이 아직 욱신거려 농장에 일찍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슬쩍 열어보니 영수 씨가 제 밭 쪽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나갔습니다. 아니, 왜 제 밭을? 영수 씨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손목 다치신 것 같아서요. 그냥 조금 도와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 말 하나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영수 씨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가 너무 단단해서 삽이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천천히 넣어야 돼요. 순간 저는 인트로에서 그날 들었던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천천히 할 테니까.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떨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딱딱한 흙에 삽을 천천히 넣는다는 정확한 설명이었을 뿐인데요. 제가 장갑을 끼고 삽을 다시 잡아보려 했지만 손목이 아직 예민했습니다. 영수 씨가 제 손을 보고 말했어요. 손이 아직 아플 텐데요. 너무 깊이 넣으면 많이 아파요. 그 말도 그날은 괜히 오해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이해했어요. 정말로 아픈 손목 얘기였다는 걸. 제가 삽을 다시 잡아보려고 힘을 주자 손끝이 찌릿하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가 표정을 찡그리고 멈춰 서자 영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만 쉬어요. 폐경 지나면 관절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괜히 무리하시면 손끝에서 금방 피나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폐경 이후 예민해진 손목, 어제 삽질하다 까진 손끝, 그로 인해 휴지에 묻었던 피.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그 말들은 다
건강과 농사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저만 혼자 오해된 감정에 흔들렸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였습니다. 오해가 풀렸는데도 영수 씨의 말투, 움직임, 배려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가 삽을 잡는 모습, 흙을 들어 올릴 때 나는 낮은 숨소리, 힘줄이 도드라진 두 손.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픈 손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죠. 혼자 하다가 또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주말 농장 오는 길이 조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영수 씨는 묘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농장에 나가면 이미 영수 씨는 장화를 신고 밭 둘러보며 이것저것 손보고 있었고 제가 늦게 도착하면 오늘은 몸 괜찮아요? 하고 먼저 묻곤 했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미질을 하다 손목이 다시 시큰해서 멈춰 있자 영수 씨가 바로 다가왔어요. 선자 씨는 손목을 너무 꺾어요. 이렇게 손을 조금만 바깥으로 돌리면 덜 아파요. 그가 제 손을 살짝 들어 각도를 맞춰주는 순간 저는 괜히 숨이 멎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제 손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영수 씨도 갑자기 당황한 듯 손을 금방 떼며 웃었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 갔죠? 죄송해요. 습관이 되다 보니 저는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훨씬 편해졌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가 준비해온 보리차를 영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자 영수 씨가 컵을 받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런 거 누가 챙겨준 적이 거의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말인데 그 사람의 과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오후엔 같이 잡초를 뽑으며 잠시 쉬던 중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선자 씨는 혼자 오래 지내셨어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죠. 얘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더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수 씨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오래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다 굳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예민해지고 그거 제가 잘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이도 있고 지금까지 혼자 지낸 시간도 오래인데. 근데 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괜히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에게 챙김받는 느낌이 이렇게나 따뜻했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인데 그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땡볕이 내리치더니 오후가 되자마자 습기까지 몰려와 숨쉬기조차 벅찼죠. 저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와 잠깐 엎드려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영수 씨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 씨,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놀라 찾으러 온 겁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 어지러웠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영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털썩 앉아 자기 모자를 벗어 제 얼굴을 가려주며 말했죠. 이런 날씨엔 무리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거 위험합니다. 그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를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짚었습니다. 열도 좀 있네요. 잠깐 그늘로 옮겨 앉아요.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 손이 닿았을 뿐인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그 누구도 제 몸 상태를 이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늘로 옮겨 앉자 영수 씨는 제 물통을 가져와 뚜껑을 열어 건넸습니다. 조금만 마셔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 말끝에 담긴 진심,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왜 이렇게 저를 잘 챙겨줘요? 영수 씨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선자 씨 보면 그냥 신경이 쓰여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이면 또 마음이 놓이고.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혹시 부담되면 말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도 오랜만이라 조금 낯설어서 그래요.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짓더군요. 그 말이면 됐네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흘린 땀도 씻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까?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 버렸다는 걸. 며칠 동안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 말을 아끼게 됐죠. 영수 씨는 여전히 매일 농장에 나왔지만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그날의 공기가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일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아요? 비 온다 해서 오늘 김장하러 오라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하네요.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부탁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헹궜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빗소리가 천장에 탁탁 부딪혀 공기까지 눅눅해졌죠.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죠? 제가 말하자 영수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 날 있죠. 저는 그게 혼자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내가 아프다 떠난 지 벌써 8년 됐네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묻은 절임 소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불 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엔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밥 냄새 없는 집이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둘은 말없이 김치를 뒤집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었죠. 비닐하우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손끝은 소금물에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선자 씨랑 있으면 그냥 덜 외로워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같이 있어요. 김치라도 더 담그게.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장화를 벗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영수 씨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 속에서 내 상처를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끌렸던 게 아닐까? 그날 김장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도 문득문득 영수 씨 생각이 났고 손에 물기가 묻은 채 전화기를 바라보며 연락해 볼까 망설이곤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연락하려는 순간 영수 씨가 먼저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선자 씨, 내일 비 온다는데 창고에 있는 고추 말려놓은 거 오늘 같이 정리할까요? 그 말투가 참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데 어딘가 조심스러웠죠. 하루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수 씨, 혹시 나 일 많을 때만 부르는 거 아니죠? 그는 잠시 말없이 웃다가 말했습니다. 일이 없어도 부르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 말에 내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내 일상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우리가 둘이서 밭두렁을 천천히 걸어올 때면 멀리서 반일하던 아주머니들이 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둘이 또 붙어 다니네. 그 나이에도 참 저게 사랑인가. 그 말이 농담인지 빈정거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침개를 해먹자며 제가 영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었어요. 비도 오고 애초에 김치도 같이 담갔겠다. 밥 한 끼 정도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침개 기름이 튀어 제가 앗 하고 뒤로 물러섰을 때 영수 씨가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바로 그 장면을 마침 앞마당 지나던 이웃이 본 겁니다. 눈이 딱 마주친 아주머니는 입꼬리만 슬쩍 올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둘 다 알았죠. 아, 이제 소문 나겠구나.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 씨,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상처 주는 눈빛을 쏘거든요. 그리고 난 선자 씨가 그 눈빛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눈빛이 상처 줄까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서운하기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숨듯이 지내야 하는지, 왜 마음을 열려고 하면 늘 누군가 막는 건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깊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같은 마음이 영수 씨에게도 있었는지.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내 대문 앞에 따뜻한 호박죽을 놓고 갔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세요. 짧은 메모와 함께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영수 씨와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관계가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상하게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그가 둘러본 밭 냄새가 느껴졌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가 정리해 놓은 고랑이 금세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재가 오히려 존재를 더 크게 만들더군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농사일도 쉬는 날이었고 마을에도 조용한 바람만 불고 있었죠. 그런데 창고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수 씨가 땀에 젖은 채 삽을 붙들고 서 있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자 씨, 이제 도망 다니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그 손이 며칠 새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숨듯이 지내야 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 씨가 상처받는 게 더 두려웠어요. 그 말이 저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가려주듯 부드럽게 퍼졌죠. 영수 씨는 손가락을 얹어 제 미간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그만 고민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는 대답 대신 삽을 조용히 내려놓고 내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손등이 스칠 정도의 거리. 심장이 미친 듯 뛰던 순간. 그때였습니다. 영수 씨가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선자 씨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천천히 넣을 테니 겁내지 말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인트로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바로 그 대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오해를 풀지 않습니다. 청자들은 아직도 다른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끌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잠시 멈추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바로 그때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죠. 그럼 오늘은 끝까지 해봐요. 그 말은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만한 말이었지만 우리는 둘 다 알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 이미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결국 서로를 선택하고 말 거라는 것.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제 뭐 새로운 걸 바라겠어. 하지만 저는 영수 씨와 함께한 이 몇 달 동안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버리는 건 아니더군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전화벨이 울릴 때 설레고 작게 웃어주는 얼굴 하나에 오래 잠겨있던 심장이 기척을 내기 시작하는 것. 그건 20살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사람다운 감정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댄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영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설렘이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손으로 살짝 덮어주는 느낌. 그게 사랑이라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어디까지가 적당하고 어디부터가 무모한 걸까요? 그리고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감정에 우리는 충분히 다시 뛰어들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숨기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다면 혹은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